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화합물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그리고 핵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에요. 우리 몸에 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얘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생명활동에 많이 관여합니다.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으로서 우리 몸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항체로서 기능을 해서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대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물질 수송, 세포의 운동, 지지 등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밑에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우리 생명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또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요. 이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펩타이드 결합이 무엇이냐?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 이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을 할 때 물이 한 분자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탈수 반응이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개가 연결이 되죠. 연결되니까 이 펩타이드 결합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 작은 물질이 큰 물질로 합쳐져요. 이거 무슨 작용이라고 그러죠? 물질 대사에서 네,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화작용이니까 에너지는 투입될까요? 아니면 방출할까요? 그렇죠. 에너지가 투입, 에너지를 소모시키면서 연결이 됩니다. 선생님이 2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앞으로 이걸 에너지를 표시할 때는 영어 2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이런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에는 우리 세포 소기관 중에 리보솜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 리보솜이 관여해서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도 뒤쪽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단백질은 형태에 따라 1차 구조에서부터 4차 구조까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1차 구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단순하게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미노산이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형태의 구조가 바로 1차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이 1차 구조가 이제 특별한 형태로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선처럼 꼬이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혹은 병풍처럼 접히게 되는 구조를 가지는데요. 나선처럼 꼬이는 구조를 알파 구조라고 하고요. 병풍처럼 이렇게 접히는 구조를 베타 구조라고 합니다. 알파 구조와 베타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2차 구조를 이룬 그 폴리펩타이드들이 다시 이렇게 연결되면서 3차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3차 구조는 2차 구조가 접혀서 다시 연결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2차 구조가 3차 구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차 구조에는 알파 구조도 존재하고 베타 구조도 존재하고 이런 다양한 구조들이 이렇게 모여서 3차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 3차 구조부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차 구조부터 이렇게 프로틴, 단백질입니다. PTN이라고 선생님은 표시하겠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3차 구조 형태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도 있고요. 이 3차 구조가 이제 단순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4차 구조라고 하는데요. 3차 구조가 2개 이상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4차 구조 형태를 이루어서 단백질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능들은 구조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높은 온도라든가 강한 산 혹은 강한 염기 같은 이런 환경은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자, 기능은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했는데 구조가 변해버리니까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겠죠. 이런 걸 변성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의 아주 간단한 예시가 여러분들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날계란은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성분이죠. 그게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계란 후라이가 되거나 삶은 계란이 되거나 이렇게 고체의 형태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백질의 변성 과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특징은 일단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중학교 때 잘 배웠겠지만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도 다시 분류를 하면 단당류, 이당류, 그리고 다당류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이 오른쪽에 이렇게 탄수화물의 종류에 대해 나와 있죠. 이걸 구분하는 건 단당류가 몇 개씩 결합되어 있느냐, 이걸로 나누게 됩니다. 단당류가 한 개씩만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포도당, 과당, 리보스 같은 것들이 당이 한 개만 있는 단당류고요. 이당류는 단당류 2개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달달한 엿 속에 들어있는 엿당, 그리고 설탕, 우유 같은 곳에 들어있는 젖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당류라는 건요, 단당류가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다당류의 대표적인 물질은요,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스, 그리고 글리코젠, 여기에 나와 있지만 녹말, 이런 것들이 다당류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의 종류는 결합된 단당류의 수로 구분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 다당류의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 구조를 구성하거나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했죠. 어떻게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다당류의 특징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바로 구조를 이루기에도 좋고 우리 몸속에 들어있거나 식물체 몸속에 들어있을 때 체내 삼투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질입니다. 흔히 지방이라고 많이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그래서 이 지질은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 화합물이래요. 유기용매가 뭐냐? 유기물로 된 그 용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아세톤, 솔벤트, 이런 물질들이 유기용매에 해당되고요. 유기용매의 특징은 특유의 냄새가 강하고 이렇게 비극성 물질들을 잘 녹이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질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은
주요 저장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단열의 역할도 해서 열을 차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지방 많이 가지고 있죠. 이 지방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인지질. 인지질은 우리 세포막, 핵막 등의 생체막의 주성분이고요. 친수성, 소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에 넣었을 때 이중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스테로이드를 봅시다. 자, 스테로이드는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고요. 자, 이 스테로이드로부터 성호르몬, 부신거칠 호르몬,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지금부터 인지질의 세포막 형성 구조를 잠깐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중층을 형성한다고 했죠. 자, 이것은 뒤쪽에서 배울 이중막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꼭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포막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세포막은 이렇게 인지질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중층을 형성하고 있고요. 사이사이에 이런 콜레스테롤이 중간에 껴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인지질이 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있고요. 세포막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우리 세포는 그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대부분의 세포가 물로 이렇게 물과 접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은 친수성의 머리와 소수성의 꼬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물과 친한 친수성의 머리 쪽이 이렇게 물을 향하게 되고요. 꼬리 쪽은 자연스럽게 물을 피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이중층 형태가 구성이 되고요. 세포막의 사이사이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끼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의 구조,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3개가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인지질은 세포막의 구성성분인데 물과 친한 친수성 머리와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꼬리로 구성되어서 이중층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고리구조이고 우리 세포막 사이사이에 끼어 있거나 성호르몬의 재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화합물은 핵산입니다. 핵산은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리우는 것이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라는 물질이 각각 1대 1대 1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핵산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DNA란 물질과 RNA란 물질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DNA의 특징,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고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DNA 역할은 잘 알 거고요. RNA는 DNA와는 달리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으며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단백질 합성 과정에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을 선생님이 필기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산은 DNA와 RNA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DNA의 특징을 보면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그리고 당이 데옥시리보스 당이고요. 그 다음에 염기가 항상 아데닌과 티민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끼리 연결이 되는 이런 염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의 역할은요, 유전 정보의 저장입니다. 반면에 RNA의 특징은요, 단일 가닥 구조입니다. 그리고 리보스 당이고요. 당의 차이점이 나죠. 영어로 일부러 적은 이유는요, DNA는 데옥시 리보스 당이기 때문에 D로 시작하고요, RNA는 그냥 리보스 당. 그리고 데옥시가 뜻하는 게 바로 산소가 제거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헥사는 아데닌, 그리고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이 네 가지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NA 특징은 그 티민 대신에 유라실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 RNA의 기능은 책에 나와 있지만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를 보면 이렇게 펜을 좀 바꿔서 아데닌과 티민이 연결되어 있고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죠. 항상 이렇게 짝을 지어서 연결이 되면서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염기가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요. 자, 염기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RNA 같은 경우에는 염기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것보다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RNA도 한 가닥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반대 가닥과 결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요. RNA 역시 상보적인 가닥이 있다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RNA 같은 경우에도 반대쪽에 예를 들어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네. 이런 가닥이 존재한다면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결합되고요, 아데닌과 유라실이 결합되고, 이런 형태로 두 가닥이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RNA라고 해서 무조건 단일 가닥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쪽에 정확하게 짝이 맞는 가닥이 있으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이 밑에 내용은 선생님이 다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당과 염기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 DNA는 디옥시리보스 당이고 RNA는 리보스 당이고,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그리고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실, 유라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기는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시된 퀴즈는 반드시 풀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